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4살 딸 하은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죠. 하은이가 좋아하는 요거트랑 과자, 그리고 일주일치 반찬거리를 사느라 꽤 많은 물건을 샀어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하은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하길래 잠깐 그네를 태워주고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저녁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가방 안을 아무리 뒤져도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마트에서 계산할 때까지는 있었는데 말이죠. 놀이터에 떨어뜨렸나 싶어서 후다닥 뛰어나가 봤지만 그곳에도 없었어요. 하은이가 순진한 얼굴로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더 답답했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 정도와 카드들, 그리고 면허증이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면허증을 다시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 많을 텐데 말이죠. 다시 마트로 향했어요. 하은이 손을 잡고 가면서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마트 직원분께 물어보니 분실물 신고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녔던 경로를 다시 천천히 살펴봤지만 역시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제 지갑을 들고 있었고요. 분명히 제 지갑이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에 모서리가 살짝 해져 있는 것까지 똑같았죠. 아이가 벤치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하은이와 함께 앉아서 과자를 나눠 먹었던 마트 옆 벤치였어요. 그때 떨어뜨린 모양이었네요. 정말 고맙다고 하며 아이 이름을 물어봤더니 민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줌마, 죄송해요. 할아버지 약 사느라 5천 원 썼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로 5천 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민수가 눈물을 훔치며 할아버지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다 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찡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할 지경이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할아버지가 자꾸 아프시다는 아이의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할아버지의 병까지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괜찮다며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걸어가면서 민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다는 것,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것, 학교가 끝나면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들을 말이죠. 민수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익숙한 골목이 나타났어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바로 그 동네였거든요. 매일 등하굣길에 지나다니던 그 길,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골목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가 가리킨 집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은 제가 어릴 때 거의 매일 드나들던 곳이었거든요. 빨간 벽돌로 된 작은 단층집,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작은 슈퍼. 지금은 슈퍼 간판이 없어져서 그냥 주택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그 집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얼마나 이 집을 드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배가 고파서 이 슈퍼로 달려왔었죠. 그때 슈퍼를 하던 아저씨가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자 하나 사 먹으러 가면 라면도 끓여주시고 빵도 하나 더 주시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숙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민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순간 집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설마 했던 생각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바로 제가 어릴 때 그토록 의지했던 슈퍼 아저씨 김씨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알아보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옆에 2층에 살던 아이랑 많이 닮았는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 맞다고 저 진이라고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벌써 이렇게 커서 아이까지 있냐며 손을 잡으셨어요. 할아버지의 손길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릴 때 제가 울고 있으면 등을 토닥여 주시던 그 손길 그대로였죠. 근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매일 슈퍼에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놀고 그랬거든요.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들고 할아버지께 소개했어요. 하은이가 배꼽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민수가 신기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집 안은 예전 슈퍼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느낌은 그대로였어요. 벽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민수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힘들긴 하지만 민수가 있어서 견딜만 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묻어 있었죠. 민수가 말한 대로 할아버지는 요즘 기침이 심하셨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다고 하셨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기침을 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병원은 가끔 가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수가 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도록 엄마가 안 오셔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계란도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올 때까지 슈퍼에서 기다리게 해주셨죠. 또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와서 울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신세를 졌다고 하지만 무슨 신세냐며 오히려 저 때문에 재미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할아버지께 많은 신세를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니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가끔 할아버지가 바쁘시면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시곤 했어요. 할머니는 작년 겨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함께 해온 반려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죠. 민수는 할아버지의 아들인 민수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지방으로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민수가 왜 그렇게 할아버지를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와 민수를 그냥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셨어요. 슈퍼 아저씨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분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항상 저를 봐주셨다고 정말 고마운 분이셨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같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일요일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하은이도 민수를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갔죠.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 가는 길에 마음이 설렜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엄마와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정말 오랜만의 만남이었죠. 엄마가 제가 어릴 때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고 인사드리자 할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며 오히려 저 덕분에 재미있었다고 하셨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하은이와 민수는 금세 친해져서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할아버지와 민수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실 때마다 모시고 갔어요. 민수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하은이와 함께 놀았고요. 할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약도 꾸준히 드시고 저희가 가져다 드리는 영양제도 챙겨 드시니까 기침도 많이 줄었어요. 민수도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할아버지 건강이 좋아지니까 마음의 짐도 덜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 하은이와 친해지면서 또래 친구와 노는 재미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예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맨날 슈퍼에 와서 숙제한다고 앉아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때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저와 엄마를 이해해 주시는 마음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저희 모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2달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정기검진 결과도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어요. 민수도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서 상을 받았다고 기뻐했어요. 할아버지는 다 저희 덕분이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할아버지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셔서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건강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은이도 민수를 보며 할아버지가 아프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다 낫게 해줄 거라고 했더라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희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히 달려갔는데 할아버지가 화난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 아빠가 연락이 와서 일이 잘 풀려 내년에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민수가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아직 말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수 아빠가 돌아오면 민수와 헤어지려니 섭섭하다고 하셨어요.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년 넘게 손자와 함께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겨울이 되었을 때 민수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의 재회 현장에 저희도 함께 있었어요. 민수가 이빨을 보고 우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민수 가족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저희는 할아버지를 계속 찾아뵀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더 자주 안부를 여쭈게 되었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외로웠는데 민수가 와서 살게 되고 저희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삶의 이유를 찾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봄이 오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에서도 정상 수치가 나왔고 기침도 거의 사라졌어요. 민수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민수라는 착한 아이가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것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받았던 그 큰 은혜를 갚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때로는 우연히 필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할아버지의 재회도 그런 것 같고요.
어릴 때 받았던 사랑을 이제 와서 갚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어린 진이라고 부르세요. 하은이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요. 마치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가끔 할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제가 어릴 때 자신에게 와서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하은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민수도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준 소중한 손자라고 하세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자주 찾아뵙고 민수도 할아버지를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민수가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모르고 지나쳤을 거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따뜻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면서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